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에 있는 사수도를 둘러싼 갈등이 또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도 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와 달리 전라남도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속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염 속의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공사 현장에서도 폭염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 감성적인 숙소로 변신하면서 젊은 층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수도 근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완도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해상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초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근해에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3곳을 완도군이 허가한 데 반발한 겁니다. 기준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기준선은 저희들이 국가기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국가기본도를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천연기념물인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환도에서 18.5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이후 1969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고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해상은 국가기본도에 구획선이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는 해상 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완도군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알 일이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완도하고 훨씬 가까운 위치 지점이니까 당연히 완도. 그러나 사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분쟁에 대해 완도군보다는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경남 조업구역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사수도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여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속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나주를 가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30대를 하루 만에 부산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히고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완도와 한평, 신안에서의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에 따라 게시자를 추적하는 한편 언급된 현장의 순찰과 탐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칼부림 예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유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뿐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책임을 분담해 예방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제6호 태풍 카눈 대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구급 약품과 생수 등 물품 공급을 비롯해 전남 관광 프로그램 추천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게 범행 동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새벽 광주시 광산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5살 정모 씨가 동료 직원인 20대 남성 윤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당시 범행 동기로 휴게실에서 코골이 문제가 시비가 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새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부인 이 씨는 남편의 죽음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생긴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쌈짓돈 모아두시고 막 절약하셔서 이게 애기 아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산재에서만 좀 처리를 해주더라도 제가 어깨에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상태죠.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뤄왔는데 최근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새벽 쿠팡 휴게실에서 코 고는 문제로 숨진 정 씨와 윤 씨가 언쟁을 벌였고 이 다툼 때문에 관리자와 개별 면담을 하게 된 것에 분개한 윤 씨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정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문에 따라 범죄가 휴게 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일어났고 범죄와 업무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다 보니까 휴게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 휴게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규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충분히 이건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잔혹한 범죄에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야외 활동하기도 힘든데요.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화훼 농가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가마솥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상품성 악화와 소비 부진까지 겹쳐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연일 계속된 불볕더위 속에 열기를 머금고 있는 하우스 온도는 40도를 넘어서 45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가마솥입니다. 잠깐만 일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쉴 틈도 없고 온열 질환 우려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로 생육이 부진하고 최근 계속된 무더위로 잎이 말라 시들어져서 상품성이 없어진 잎을 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더울 때 일을 해도 이 꽃이 상품 가치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출하를 하려 해도 유찰돼서 못 쓰기 일쑤고 여름철 비수기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소비 부진까지 이어져 고생을 하면서도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2,300원대로 지난 2005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생산액의 3% 선에 그쳤던 화훼 수입액이 최근엔 23% 이상 크게 늘어나서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외래 병해충 유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주에 1달러 하는 로열티 부담에다가 여름엔 소비 부진, 겨울엔 난방비 걱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의 여파로 화훼를 포기하고 장목을 전환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45도 이상이 나가는데 꽃을 출하해도 유찰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꽃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라 하면 그냥 진질물이 날 정도. 화훼 농가들은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과 체험 농장 운영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꽃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서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의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소비 촉진과 유통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마무리 공사 현장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경기장 마무리 공사 현장에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규칙적인 휴식 부여와 휴식 공간 마련, 물 제공과 온열 질환 예방, 지도, 감독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계속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달 초부터 가축 분뇨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신안과 무안 등 인근 지역 농경지에서 뿌린 퇴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온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농경지가 많은 인근 시군에 미숙성된 퇴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인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어진 지 100년 넘은 건물이 젊은 감성에 맞게 리모델링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두륜산이 품은 해남 대흥사. 대흥사로 향하는 길목 한켠에 돌담 너머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신선들도 머물다 가는 곳이라 해서 유선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914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절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선관에서 이제 수도승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머물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숙소라고 볼 수 있죠. 한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네 채의 한옥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낮은 담장과 나무들이 산사의 기운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선관 외부의 모습은 100년 전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는 달리 오랫동안 손님을 맞이하면서 내부 시설은 많이 낡았는데요. 여러 차례 개조와 복원을 거쳐 현대식 감성의 숙소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대흥사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경치가 좋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뭔가 산속의 자연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 감성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또 좋은 자연이랑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특별했던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울창한 숲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한옥 스테이. 무더운 여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순천 해룡산단과 여수 율촌산단 등 지역 산단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땅을 구입한 업체들이 경영난과 건축비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 율촌산단입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2월 광양경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방치된 공장 용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12월. 그러나 3년 8개월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7곳.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건축비가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관련해서 건축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는 건축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작 일부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업체에 6개월 안에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 같은 절차를.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가운데 경제청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 우려에도 상업시설 허가 면적을 대폭 늘린 광주시는 이번에는 반드시 사업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건은 유통기업들의 투자를 실제로 끌어내는 것과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끝으로 어등산 관광단지의 표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결정됐던 상가시설지구 허가 면적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한 후폭풍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삽을 뜨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착공 시기도 2025년 말 이례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유통대기업들이 실제 공모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어등산에 투자 의사를 밝혔던 신세계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는 자신들의 제안이 충족됐을 때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신세계 측은 그러나 광주시의 공모 지침이 당초 제안과 차이가 있는 만큼 투자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롯데는 투자 의사를 공식화한 바 없어 입장을 내놓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내부 사업성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의 파기, 대기업 특혜 논란에 반발하면서도 광주시와 투자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지역상권 상생, 이익 공유 방안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런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당초 우리와의 그 이해 당사자로서 서로 그 협의가 당연히 되고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참을 하고 싶고요.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사업을 정착시킬 행정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3층 규모 건물 2층 상가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수국 통일을 주제로 마련된 올해 축제에서는 개막일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 역대 가장 많은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찾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흥군은 올해 수익금을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기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공동체 구성과 활동을 돕기 위한 2023년 전남 마을 공동체 인문학교를 운영합니다. 올해 인문학교는 사전에 신청한 11개 시군 1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우수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와 상담 등을 통해 마을별 사업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 참여를 돕게 됩니다. 오는 9월 목포와 진도 등에서 열리는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온라인 본격 홍보에 나섭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전남대와 홍익대 등 미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퀴즈와 수다를 통해 수목 비엔날레를 알리는 홍보 영상 8편을 제작했으며 오는 9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매주 2편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야시장이 이달부터 상인회 주관으로 한여름밤 불금데이를 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매일 시장 야시장의 음식과 판매 물품이 다양해지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만남 장소로 활용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매달 2차례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안군이 치매안심센터를 오가는 어르신들이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택시를 운영합니다. 영안군 보건소는 치매안심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 택시업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나 장거리 방문 주민 등에 일주일에 2차례 사전 예약을 통한 무료 택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심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목포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온열질 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 내륙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진로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나라 영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번 주 중반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와 한평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와 한평 36도, 그 밖의 지역 35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도 무덥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장흥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암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1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유입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43분입니다. 내일까지 극심한 폭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염증에 좋은 생약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정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아,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럴 땐 페브리즈 화장실용. 방금 청소한 듯한 상쾌함이 60일 동안. 여러분도 페브리즈 화장실용.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형, 어? 친구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에이다, 나 친구들이랑 뭐 했을 때 제일 좋았지? 너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걸 다 기억해? 축구는 자신 있지?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의 AI 친구 에이다. TV도 나오네.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미준이 키 많이 컸네? AI2 Everywhere.